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청동기, 그리고 신석기, 이렇게 봤던 것들, 이제 석기 시대를 떠나서 이제 국가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의 성취 기준 보면 국가가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교섭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지역의 국가들 중에서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 관련된 여러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처음에 등장하는 나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라는 나라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 앞서서 원래 문헌상에 최초에 등장하는 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 상, 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헌상에 있던 최초의 국가이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있는 유적지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런 말은 없습니다.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거죠. 자, 하나라 일단 살펴봤고요. 상나라 보시면은요, 상나라는 여러 도시의 연맹국가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과 목축, 그렇죠, 청동기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에 청동무기와 제사용 도구가 제작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권 정치라 그래서 갑골문자라고 얘기하는 합니다. 신권 정치라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나라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점을 쳐서 이 나라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올해 풍년일까? 흉년일까? 라는 것들 가지고 이제 점을 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권 정치라서 거북이 등딱지에 이제 문자를 세우고 태웁니다. 태우고 난 이 점괘를 가지고 정치를 했었다라고 해서 신권 정치와 갑골문자, 신권 정치를 통해서 갑골문자가 만들어졌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이제 주나라입니다. 주나라의 수도는 호경이었다라고 보시고요. 화북지역을 따지면 황허강 주변을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 특징으로는 봉건제라는 특징이 있고요. 덕치주의와 천명사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봉건제 한번 읽어보면은 도부군은 왕이 직접 통치를 하고 나머지 영토는 친족이랑 공신에게 나누어져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친족이기 때문에 혈연관계에 기반하고요. 이 말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종법적 봉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먼저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왕의 동생, 또 왕의 사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통치를 하게 하는 거죠. 왕은 그냥 중간에서만 통치를 하고요. 나머지는 친족이나 공신이 직접 통치를 하고 그게 받는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만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왕은 즉 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덕을 가진 사람이 누구의 명령을 받는다? 그렇죠, 하늘의 명령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덕을 가진 사람이고요. 왕은 덕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하늘의 명령을 이렇게 받아서 왕이 통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왕 중심, 그래서 이상적인 통치 방식이라고 여겨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은 이게 바로 갑골문자입니다. 갑골문자 어느 나라라고요? 그렇죠, 상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봉건제를 이야기합니다. 봉건제 어느 나라였죠? 그렇죠,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왕이 있죠? 주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요. 그리고 왕은 여기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후가 각각 자치를 하고요. 세습하면서 영토를 나눠 가지는 왕의 권한 여기까지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계속 제후들한테, 나랑 친한 사람한테 나눠준다고 하지만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처음에는 4촌이었다가 8촌, 점점 촌수가 멀어지면서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라들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를 바로 춘추 전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춘추 전국 시대는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춘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민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나라 왕을 받든다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주왕을 해치지는 않아요.
해치지는 않는데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춘추시대 여러 나라들은 제후라고 이야기를 했으나 그게 아니라 이제 주왕도 없이 내가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토들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토를 넓혀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들을 강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데요. 그래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 바탕에는 바로 철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유목민족의 기마술 같은 것도 보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급변하게 되는데 그 생산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공동 경작하던 것이 생산력의 증가로 가족 단위 경작을 하게 됩니다. 생산력이 증가하게 됐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봉건제, 제후들한테 나눠주면 안 되겠죠. 내가 직접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군과 현을 만들어서 직접 다스리게 되고요. 잘 다스릴 수 있는 신하들을 관료 집단으로 만들어서 중앙 집권적인 통치 방식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사계층이 성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자가 바로 선비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 사상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통치하세요, 저렇게 통치하세요,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저런 것들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들의, 제후들의 각 국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접목시켜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백가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요거는 아마 2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사상 중에서 4개가 좀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가, 그리고 법가, 그 다음에 묵가, 그리고 도가 등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옵니다. 이 유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자와 관련된 것이죠. 요것들은 이제 2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이게 지도입니다. 우리 상나라 여기 범위 보이시죠? 범위, 그리고 주나라에서 넓어지고 춘추 전국시대 가면서 점점 영토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들만 보시면 되겠고, 요 나라에서 무엇이, 요 나라에서는 무엇이, 그리고 전국시대 들어오면서 무엇이 발전하게 되었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혼란스러웠던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바로 진나라입니다. 진나라는 그 제자백과 여러 가지 사계층 중에서 법과 정책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주장을 하는데요. 이 법과의 핵심은 엄격합니다. 엄격한 법입니다. 엄격한 법을 통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하고 중앙집권을 해서 그 통일을 하는 게 바로 시황제,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전국을 통일해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형성하고요. 다 형성했으니까 이제 더 공략을 해야겠죠. 남비에 베트남을 공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로망을 건설한다든지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시키든지, 그리고 강력한 군현제를 실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중앙집권화했기 때문에 이 군현제 실시한 후에 전국을 순행을 하고 다닙니다. 순행. 황제가 직접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에 뭐가 있는지 이 도로망을 통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강력한 군현제를 통해서 내가 다스리는 땅을 직접 다니고자 하는 진시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력하게 중앙집권해야 되기 때문에 분서갱유 같은 것들, 이제 이거는 유가 같은 다른 사상을 통합하는 거죠. 사상을 어떻게 통합 또는 사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엄격하게, 그렇죠. 좀 탄압했다고 해야 되나? 네, 탄압했다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유가사상을 탄압하면서 유교의 책을 버리기도 하고요. 유가 사람들을 이제 묻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흉노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리장성 같은 것들을 쌓기도 합니다. 이거는 흉노와 관련되어 있다. 흉노와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서갱유 사상을 탄압하고요. 토목공사에서 백성들을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민심이 상실되고 밀란이 발생하면서 멸망하게 되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제를 중심으로 했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사상적인 어떤 통일 정책을 실시했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화폐.
화폐. 각 나라에서 쓰던 화폐가 다르니까 하나로 통일했다. 그리고 이거는 문자를 하나하나로 통일했다. 이것들이 이제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했던 나라가 바로 한입니다. 한나라. 그 진나라가 얼마 안 돼서 무너지고 나서 살짝 들어갔다가 이제 한나라와 초나라가 붙어요. 한나라의 유방 그리고 초나라의 항우.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만들어진 게임이 바로 장기입니다. 장기판인데 이 장기판에서 빨간 건 한나라고 그 초록색은 초나라인데요. 그 장기판에서 한나라가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한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적인 왕이 이제 처음 만들었던 유방이었던 한고조 그리고 그 뒤로 이뤘던 무제인데요. 한고조가 다시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군국제를 시행했었다라는 건데 요거는 이따 그림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볼 텐데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무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무제가 들어오는데 한무제는 강력하게 이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힘을 넓게 하기 위해서 장건을 서역으로 파견을 하고요. 흉노를 아예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베트남, 남월과 그 다음에 고조선을 멸망시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드는 돈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금이나 철 같은 걸 국가가 직접 다 사버리는 전매제도를 실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림 보시면 나올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한고조가 얘기했던 한고조의 군국제입니다. 군국제. 여기 보시면 황제는 요만큼만 황제가 다스리고 나머지는 제후에게 살짝 땅을 줬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요만큼만 이제 고조의 영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무제 때 있어서는 한무제 때 있어서는 다시 군현제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진시황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황제가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각자 이제 신하들 임명을 하는 거죠. 신하를 임명하는데 다 그렇죠. 내 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장안이 이제 한나라의 수도인데요. 이 흉노를 몰아내기 위해서 있던 거 한나라의 최대 영역 때 이제 무제 때 최대 영역이었고요. 이렇게 몰아냈었다. 그리고 이 월지에 서역에 파견한 사람이 바로 장건이었다. 왜 흉노를 몰아내기 위해서 월지로 파견했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장건의 서역 진출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한나라와 관련된 이제 여러 나라 흉노, 서역, 남비의 고조선 그리고 요 사진은 바로 아까 계속 얘기했던 장건이 서역으로 갔던 월지에 갔던 그런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에게 이제 군현제를 통해서 통합을 했다고는 하나 그 지역에 중국이 엄청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호족입니다. 호족이 성장하니까 한나라가 이제 무제 이후에 다시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망이 나라를 한번 뒤집습니다. 한나라를 없애고요. 신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를 국유하려고 하지만 실패를 하고 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무제가 후한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데 이거는 호족의 지지로 건국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족이 점점점 대토지를 확대해가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황제권은 약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농민이 반란하고요. 멸망 후에 여러분이 그 삼국지로 잘 아는 위촉으로 다시 분열하게 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한나라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대의 사회와 문화를 봤을 때 도시가 발전해요. 도시가. 아까 얘기했던 장안이라든지 낙양 같은 이런 도시들이 발전하게 되고요. 아까 장건의 서역을 파견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서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뭐 비단길 같은 것들 실크로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문자 통일한 것들이 좀 더 정교해지면서 한자 그리고 중국인들인 한족이라는 용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하, 상, 주 그 다음에 춘추전국 그 다음에 진, 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정리하실 때 이 하나라는 문헌상의 왕조였다는 거 보시고 상나라는 뭐 신권정치, 갑골문자 그 다음에 주나라 같은 경우에 봉건제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에 변했던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요. 진나라
진나라와 관련돼서는 이제 시황제 정책, 그 다음에 한나라에서는 한나라 고조, 그 다음에 무제, 그 다음에 뭐 알면 좋겠지만 왕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각각이 어떤 것들을 했는지만 차례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가면서 어떤 키워드들 아 이게 이 시기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댓글에는 요 나라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기억할 만한 이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 하나만 어느 시기에 어느 정책이 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를 보시고 또는 아니면 선생님 수업을 듣고 가장 중요했던 정책이 무엇이었을지를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들 우리 한반도에 있었던 거 유목민족들 아니면 일본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 조금 빠르게 했고요. 다시 한번 더 모르시면 선생님한테 댓글이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질문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